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저는 박유라라고 하고요. 라이브 방송? 라이브가 근데 이제 지금 녹화되고 있는 거예요. 네. 어떻게 알고 오신 거예요? 청년 몽땅 정보통인 거기서 봤습니다. 아, 나는 그 정해진 이야기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스피드 스피킹을 이어갈게요. 네. 나는 청년 예술가이다. 하나, 둘, 셋.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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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 예술인이신가요? 네. 두 분 다? 네. 청년 예술가이신가요? 네. 나는 청년 예술청 사용자다. X. 과거 사용자. 세모. 나는 네. X. 난 청년 예술가 사용자 아니야. 왜 이렇게 저만 경험하네? 청년 예술청 사용자신가요? 아니요. 이 유튜브 처음 알았어요. 아, 처음 오신 거죠? 네. 아, 이 네트 이거 맞아요. 파티 네. 때문에. 아, 여기 한번 와보고 싶었어요. 본인이 이제 활동하시는 작업실로 이 공간 손색이 없나요? 너무 좋은 것 같은데요? 아, 정말요? 청년 예술청 사용자이신가요? 사용은 여기 처음 와봤어요. 아, 네. 맞네. 저 같은 경우는 좀 연기 쪽으로 좀 준비하고 있고 아. 연기라든가 아니면은 그런 방송 미디어 쪽으로 준비하고 있기도 하고 페인터입니다. 그림 잘 그립니다. 천재로서 추앙받고 있어요. 저는 현대무용을 기반한 나무 작업을 주로 하다가 요즘에는 이제 조금 더 확장해서 다른 장르에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 중이고 작품을 만드는 일을 좋아합니다. 저는 뭘 할 것 같아요? Governance. 하는 것 같습니다. 거버넌스를 좀 하는 것 같다. 수상적인 사업. 저는 완전 어렸을 때부터 무용을 했고 한국 무용을 아. 했고 7살 때 무용을 시작해서 무용 기반의 저도 공연을 만들고 있는 중. 어떤 작업을 하냐? 저 대부분 예술 행정이랑 아니면 예술 기획 쪽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가 그때 단체를 운영하고 있어요. 어떤 단체요? 예술가들끼리 모여가지고 기획하는 아, 공연 전시 영상들 기획하고 있고 저는 그냥 제 혼자 움직이는. 공연 기획도 하시고 영상 제작도 하시고 영상 제작도 하세요? 네. 어떤 장르요? 힙합은 안 한 지가 좀 됐는데 자기가 가사 쓰고 음악 만들고 뭐 믹스테이프 올리거나 앨범 만들어서 이렇게 공연도 하고 음원도 팔고 이런 시스템이죠. 이분은 자 청년예술청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분 남궁태윤이라고 하시는 이제 거버넌스 활동이 뭔지는 아시고 계시나요? 거버넌스 자체를 몰라요. 그쵸? 받을까요? 네. 아, 혹시 라이언님 아세요? 좀 알고 있긴 한데 네. 거버넌스는 사용자를 운영자로 만드는 어떤 혹시 한번 찾아보세요. 그거를 거버넌스라고 하더라고요. 사전적인 정의를 한번 찾아보세요. 뭔지 알겠어요. 여기서 5월에 이제 공모를 했고 여기를 같이 함께 운영할 거버넌스 팀을 구합니다 이런 방식으로 공모를 했고 제가 선정이 돼서 이제 6명의 기획자들 여기에서는 기획자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을 만든 거예요. 어떤 프로그램? 그러니까 이 파티 프로그램 직접 기획하셨어요? 네, 대박. 뭐 그게 대박은 아니었죠. 그러면 소박. 나는 이 공간이 어떻게 느껴지는지 한 단어로. 좋아요. 좀 동굴 같아요. 되게 배려가 일단 깔려 있으니까 되게 편하더라고요 쓰기가. 진짜 좋았어요. 배려? 저는 되게 만족스러워요. 되게. 네. 배려. 모든 게 다 갖춰져서 되게 편리하고 되게 잘 있어요. 인프라는 많이 좀 있다고 생각하면 돼. 인프라는 왜냐면 이만큼의 시설과 기관과 공간과 것들이 많이 있고 다만 네트워크나 이런 것들을 부분에서는 많이 좀 이입할 수 있다. 나는 전 지하실 같아요. 청년 이 공간 한 단어로 이야기를 했으니까. 근데 예쁜 지하실이 조명도 있고. 그러면 네트워킹이 왜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일단 네트워킹이나 홍보나 마케팅도 많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준범 씨는 네트워킹이 왜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네트워킹이 이건 좀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일 수도 있는데 미술사 공부하다 보니까
한때 다다이즘이나 그런 사람들이 다 네트워킹으로 되게 아, 커진 경우가 많거든요. 작업의 어떤 네, 활성화를 맞아요. 위해서. 활성화가 더 좋거나 아, 아니면 어떤 같은 운동권을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하나같이 다 음, 네트워킹을 하면서 이렇게 역사서에 남게 된 그런 경우를 많이 봤어요. 그러고 보니까 이제 되게 그런 거에 중요성을 많이 느껴요. 그 단체는 아니더라도 소속감을 느끼고 같이 이제 예술 활동을 어떤 한 결에 의해서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되게 존경스럽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러고 보니까 이제 현대에는 그런 게 별로 없잖아요. 한 운동권 이런 게 없잖아요. 근데 사피가 만들어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예술가들에게 네트워킹이 필요한 이유는 장르마다 다르겠지만 조금 어떤 고이는 현상이랄까 생각도 그렇고 그런 것들이 좀 흐를 수 있는 게 네트워킹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필요한 것 같고 저도 저 역시 네트워킹을 통해서 많이 변화된 지점이 있기 때문에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상 그래서 지금까지의 이 이벤트의 시간 안에 네트워킹이 온전히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시나요? 다들? 지금까지는 게임으로 네트워킹 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아직은 잘 모르겠네요. 네. 라이언 씨는요? 좀 많이 좀 이루어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뭔가 좀 개혁적으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긴 하거든요. 네. 저는 지금 게임을 겪어서 네. 게임으로 네트워킹이 어려웠다고 생각이 그건 좀 무리수인 것 음. 같아요. 이거는 좀 그럼 뭐가 있으면 좋았을까요? 뭐 이런 뭔가 사소한 아이디어가 있고 이제 뭐라고 해야 되지? 그 명찰에 누가 했던 것처럼 QR 찍어가지고 서로 하거나 아니면은 뭐 이런 거 어떨까? 그 간단한 아이디어인데 방금 떠오른 건데 그 인스타 프로필을 이렇게 화면상에 띄워주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거를 왠지 할 것 같은 사람 출연하기 이런 게임 하면은 되게 막 교류도 이 사람들 흥미 있는데 뭐 이런 식으로 약간 좀 말도 걸 수 있고 이런 컨텐츠가 뭔가 생길 것 같은데. 지금 제가 이제 회사 창업해서 하거든요. 그때도 계속 써요. 이 이름이 더 저 좋아서. 어떤 회사를 또 창업하셨어요? 고립청년 지원하는 회사. 그럼 어떤 사업을 하시는 거예요? 저- 고립청년 어떻게 지원하세요? 그 일을 하지 않는 사람들, 니트라고 불렸죠. 그리고 요즘은 고립청년이라고 부르는데 그게 여러 그런 형태로 있어요. 어떤 기성세대나 언론의 눈에 의해서는 그냥 무기력한 사람이라고 인식을 하는데 사실은 뭐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하는 예술가일 수도 있고 활동가일 수도 있고 되게 다양한 영역에 있는 사람들이 어찌됐건 사회의 요구에 맞추는 게 아니고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살아가면서 지속할 수 있게 방식을 많이 함께 만들어 가려는 거죠. 어떻게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방식을 만들어 주시나요? 일단은 개인적 차원과 사회적 차원이 있는데 개인적 차원에서는 자기 자신을 잘 알 수 있게 하고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모르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이런 경쟁 교육이나 어떤 획일화된 사회 속에서 나를 모르고서 시간이 흐르는데 일단 나에 대해 확실히 알고 거기에 기반해서 그걸 가지고 어떤 일을 연결할 수 있을까. 취업뿐만이 아니고 다양한 방식 그리고 뭐 사회적인 방식은 대안적인 일을 만드는 거죠. 저는 일의 뉴 노멀이라고 부르는데 그런 일반적인 일은 돈을 버는 일에 한정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돈을 벌지 않은 일이 가치가 없는 게 아니니까 자율적이고 공공적인 일을 통해서 일을 하는 사람이 많은데 거기서 돈을 벌지 못해서 뭐 예술가들이나 활동가, 연구자 이런 사람들이 지속성을 갖지 못하고 그러면 그게 고스란히 사회적인 문제로 이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일을 무엇인지를 정의하고 새로운 방식의 어떤 인식과 제도를 그렇게 만들므로써 더 많은 사람들이 좀 더 나은 방식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자기 자신을 알려면 어떠한 뭔가를 거치나요? 굉장히 다양한 방식이 있을 수가 있는데 네. 저희는 얼마 전에 워크북을 4번 만들었어요. 다중자 중심 찾기라고. 거기서 이제 온전한 나 찾기, 무기력 탈출하기, 진로 찾기, 프로 엔잡론 되기
이 코스대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도 하고 1대4 프로그램 그리고 어떤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할 수도 있죠. 뭐 여행을 가거나 다양한 활동을 해보거나 커뮤니티 운영한다거나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런 이제 창업하신 이 분야도 뉴 노멀인데 지금 시대에 적응한 어떻게 보면 제한적인 이제 기획이고 아이디어잖아요. 지금 사회가 어떻게 변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필요한 시대잖아요. 이런 것들이 창업으로서 가능하고. 그러니까 개인의 어떤 자율적인 그런 그리고 어떤 불합리적인 제도나 어떤 틀에 박힌 것들을 거부하는 주체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MZ 세대가 갑자기 막 일찍 퇴근해버리고 그러면은 그게 바뀌는 거잖아요. 그렇게 누구도 할 줄 몰랐는데 그러한 것들이 기본적으로 인간의 근원에 있다고 생각해요. 뭔가 말도 안 되는 것들을 거부하고 그냥 상식적으로 하고 좀 더 자기가 존엄성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중심으로 일이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은 어떤 이윤을 추구하는 것에 중점이 맞추다 보니까 개인이 거기서 마모되기 때문에 한국 사회의 자살률과 번아웃, 우울증 이런 게 굉장히 많고 퇴사가 그냥 노래처럼 부르잖아요. 퇴사하고 싶다고 하고 월요일만 되면은 막 죽으려고 하고 그런 걸 보면은 당연히 사회에 여러 가지 징후들이 있는데 일의 뉴노멀이 필요하다는 그런 것들을 많이 외면하고 있는 거죠, 사람들이. 근데 갑자기 앉았는데 너무 이렇게 진지한 얘기를 아니 그냥 너무 갑자기 하시는 궁금해가지고 어떻게 힙합 뮤직을 하시다가 사회 그쵸. 현상에 힙합을 하니까 그런 건가? 그러니까 힙합이라는 게 뭐 예술도 그렇고 굉장히 스펙트럼이 넓은데 일반적인 사람의 시선에서는 TV에서 나오는 것들을 상상하잖아요. 네, 되게 개인적인 이야기를 맞아요. 하고 자기 과시를 얘기하고 경쟁에서의 승리자가 된 서사 같은 걸 얘기하는데 저는 예전부터 그게 별로 싫었고 삶에 대한 성찰과 사회 문제를 주로 얘기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어진 거지. 그렇게 그런 걸 했으면은 좀 안 맞았겠죠. 우와 이렇게 이 연결이 되는구나. 그래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모든 일이 의미가 없는 게 없고 무엇보다도 진짜 자기가 원하고 좋아하는 것들이 연결되면 나중에 그걸로써 뭔가 자신의 업이 될 수도 있다는 걸 많이 느끼고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100점 만점의 스코어로 쳐봐야 되나요? 우리 거버넌스의 첫 행사를? 행사를 스코어. 전 90점. 그래요? 네. 예상한 범위 안에 들어왔습니다. 오신 분들이 재밌게 참여하는 게 다행이네요. 왜냐면 약간은 내가 이 어려운 게임들을 사람들이 오자마자 즐겁게 할 수 있을까 모르는 사람들이랑 라는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되게 열의를 가지고 내가 이 게임을 참가하겠다라는 열의를 가지고 있는 걸 보고서 또 내가 생각한 거랑 또 다르네 라는 생각을 또 했어요. 또 네. 얼마 되셨죠? 여기 온 지는 작년 11월에 와서 11월 이제 한 8개월 된 거 같네요. 8개월, 6개월이 더 반년이 더 됐네요. 반년이 할만하십니까? 할만합니다. 굉장히 잘 적응하고 잘하고 있습니다. 또 새로운 사업을 하고 하는 것에서의 즐겁고 어찌됐든 재단에서 거버넌스 사업을 한 번쯤은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이게 언제 하게 될까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되게 들어왔을 때 초반에 그런 생각이 좀 있었는데 한창 없다가 또 여기 와서 막상 하게 되니까 또 감회가 새롭네요. 거버넌스라는 것이 무엇이고 그 거버넌스라는 맥락 안에서 이 청년예술청이 어떠한 시간을 가졌었는지 이게 거버넌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게 개인 어느 정도 배운 것과 개인의 의견과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말하면 거버넌스 자체가 지배구조라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생각했을 때 이 거버는 누가 통치할 것인가에 대한 구조에 대한 얘기인데 이게 민간이랑 공공의 부분이 완전히 그 지배구조에 대한 얘기가 다르고 우리가 흔히 얘기했을 때 민간에서의 거버넌스라고 하게 되면 말 그대로 주주들
내가 얼마나 주식을 많이 가지고 있어. 그래서 그 그런 이사의 거구나. 자체가 어떻게 보면 그렇기 때문에 이사들이 내 권한, 내 지분만큼의 의견을 내고 뭐 하고 이 회사를 어찌됐든 거기서 근데 어쨌든 공동의 미션이 있다는 거죠. 결국에는 거버넌스에 대해 궁극적인 게 누가 통치할 것인가도 중요하지만 이 권한을 나눠 갖는 사람들이 얼마나 같이 같은 목표를 수행하려 하는가가 이제 중요한데 이제 공공에서 거버넌스라고 한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흔히 생각했을 때 그럼 공공의 근원으로 가게 되면 당연히 세금을 냈던 사람들이 당연히 가고 그게 대의제고 그렇게 이제 운영되는 기관이 서울문화재단이라고 했을 때 결국에는 서울문화재단에서의 가장 큰 권한이라고 한다라고 하면은 시민에게 시장이 결국에는 뭐 이게 시에서 준 예산 자체를 어떻게 쓰냐가 사실상 그걸 어떻게 쓸 수 있냐라는 것 자체가 권한이고 또 책임이기 때문에 그런 어떻게 보면 흐름 안에서 재단이 서울문화재단이 아니면 뭐 그냥 뭐 재단이 어떤 거버넌스를 한다라고 했을 때는 그런 예산을 쓰는 거 과정에서의 큰 범위에서는 작은 범위일 수도 있겠지만 그 범위에서 직원이 아닌 그 밖에 사람들을 참여시키겠다라는 걸로 이제 거버넌스를 운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한다라는 그 플로우에서 결국에는 서울문화재단에서의 가장 큰 어떻게 보면 고객이라고 해야 되나 큰 이해관계자는 당연히 한쪽은 예술가고 한쪽은 시민이기 때문에 뭐 시민을 참여시키는 프로그램의 거버넌스도 만들려면 만들 수 있는 거고 아니면 예술인을 참여시킬 수 있는 거버넌스를 만들 수 있는 건데 사실상 시민은 대부분의 향유 프로그램에서 향유하는 기회로서 많이 제공하기 때문에 충분히 충족이 된다면 예술인들은 직접적으로 내가 지원금을 받아서 어떤 창작을 계속해야 되고 어떻게 보면 어느 순간에는 그걸로 내 생계를 유지해야 되는 데도 있기 때문에 더 미치는 영향이 많기 때문에 그분 사람들이 직접적으로 예산 사용하는 방식의 권한을 받아봐서 같이 한번 해보자라는 부분에서 권한 이양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권한의 이양의 과정에서 근데 이제 항상 재단이 약간 딜레마처럼 있었던 게 권한은 줬다. 우리가 그래 이만큼의 예산의 파이가 있어. 근데 이 예산 파이를 우리 같이 써보자라고 했었을 때 결국에는 늘 해왔던 재단을 보면은 아니 그래 얘기 회의 다 했는데 이제 예산을 실질적으로 집행시키고 행정을 처리하고 뭐하고 하는 거에서의 직원들이 결국에는 하는 거 아니냐. 그러면 누군가는 말잔치가 아니냐, 누군가는 이것만 하는 거 아니냐에 대한 늘 고민이 있어. 그게 직원들의 피로도 어느 정도 있을 수도 있고 하지만 그렇다고 책임을 온전하게 부여시킬 수는 없는. 왜냐하면 그렇다고 막 우리 예산 다 같이 써보자 했는데 예산을 뭐 어떻게 해서 잘못 썼어. 말 그대로 투입 대비 산출율을 좋지 않았어. 했을 때 뭐 누가 구성원들이 책임을 전해지진 않잖아. 짓는 것도 이상하기도 하고. 그랬을 때 순전히 어떻게 보면 신뢰에 의한 관계에서 이 사람들이 도의적인 책임감을 가져주기를 원하는 게 현재의 거버넌스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운영한다는 것 자체가 운영 주체의 피로도가 있는 상황인 것 같기는 해요. 여기서의 운영 주체는 이제 재단이나 공공기관이 거버넌스하는 주체. 어쨌든 거버넌스는 내가 권한을 나누겠다라는 거에서 시작을 하게 되니까 공공에서는 왜냐하면 공공은 이미 재단에게 모든 거 아니면 어떤 공공기관에 100% 부여한 사업이니까 민간기업이야 당연히 돈을 내는 사람들이 이미 주주지만 그렇기 때문에 재단에서의 그 거버넌스도 원래 거버넌스가 이사회라고 한다면은 사실 재단의 이사회도 어떤 한 거버넌스 역할을 하는 거겠지만 저는 거버넌스가 되게 여러 층위가 있다고 생각해요. 당연히 여러 층위가 있고 근데 이제 우리가 사업화하고 프로젝트화했던 것들이 이제 예술가들과 함께하는 프로젝트성 거버넌스였던 거죠. 그런 과정에서 청년예술청 자체는 제가 아는 왜냐면 제가 개관 때 없었기 때문에 제가 해석하는 거 안에서는 청년예술청이 공간을 이제 처음 개관을 하는 데 있어서 예술가의 공간이기 때문에 청년예술인의 공간이기 때문에 당연히 청년예술인 당사자의 목소리가 들어가야 된다라는 생각하에서 이 공간을 꾸리려고 공동운영단 체제를 운영을 했던 거고 그 과정에서 여기는 좀 독특한 게 청년예술청만의 거버넌스의 독특함이 드러나는 건데 그 거버넌스 당시에 공동운영단과 여기 이제 청년예술팀의 직원들이 같이 뭔가 얘기를 했겠죠. 근데 이제 공동운영단 자체에서 너무 소수에게 이게 또 파워가 집중되는 구조다. 이 구조가. 근데 사실 재단이 대부분 해왔던 건 공동운영단 구조였거든요. 근데 결국엔 6명, 8명 그렇게 사람들이
이 공간을 운영한다라는 거에서 또 뭐 책임감을 부담했을 수도 있고 그게 너무 권력에 집중이었을 수도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조금 더 푸른 게 두 번째 거버넌스 방식 1차 구성원과 뭐 2차 구성원 그러니까 구성원을 늘리는 방식으로 그렇기 때문에 중심 구성원이 있었고 그 다음으로 참여하는 두 번째 2차 구성원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어떻게 보면은 거버넌스의 이해관계자를 넓히는 방식으로서 이 권한을 조금씩 분배하고 나누려고 해왔던 시도들이 있었고 그게 한 3년 정도 이뤄졌던 게 뭐 서울청년예술인회의라든지 삼성동 다리게 라운드 사태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었던 거죠. 그 과정에서 이제 뭐 현재까지 오게 된 건데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청년예술청 자체가 되게 나름의 독자적인 방식으로 거버넌스의 영역을 새롭게 만들려 나가려고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현재 흐름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질문. 태연을 너무 오래 붙잡아주면 안 되잖아. 마지막 질문. 사업해야 됩니다. 이제 예술인으로서 내가 지원금을 받았을 때 내가 책임을 지는 거는 작품 활동을 치열하게 하는 것이었는데 여기에서 내가 구성원으로서의 어떤 도의적인 책임을 진다는 거는 뭐를 의식해 볼 수 있을까요? 예술 지원금은 당연히 예술가가 예술 창작을 치열하게 하는 게 맞고 근데 이제 거버넌스 자체는 우리가 이 공모를 냈을 때 자체가 미션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거버넌스의 미션이 부여된 거죠. 거버넌스 미션 자체가 청년 예술인들이 예술활동 지속할 수 있는 여건들을 만들어보자 청년예술청에서 그렇다라고 하면 그 고민을 그러니까 그래서 뭐 제가 계속 요구하는 걸 수 있어요. 개인의 프로젝트가 아니라 우리가 공동의 미션이 있기 때문에 이 미션 아래에서 다양한 프로젝트를 우리가 할 수 있다. 그 다양한 프로젝트를 엮어내는 걸 수도 있고 아니면 이거에부터 출발해서 내려오는 걸 수도 있지만 우리가 그 미션 자체를 잃지는 않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그게 결국에는 공익의 목적, 거버넌스는 결국에는 그러니까 청년예술청에서 운영하는 거버넌스는 공익이라는 거죠. 명백하게 공익적인 목적이라는 거죠. 개인의 창작 활동을 하기 위해서 그게 아니라 모든 다수의 청년 예술인들이 창작 활동을 잘 할 수 있게. 그러면 그러니까 이런 게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거버넌스 사업 안에서 동료 찾기라는 키워드를 굉장히 치열하게 엮고 프로그램별로 엮고 그랬을 때 어떤 책임이라는 단어가 주는 과제 같은 거는 몇 명 이상 와야 된다. 뭐 이런 관심을 받아야 된다. 나는 약간 그 방향으로 생각이 들긴 하거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프로그램이 성공하고 못하고는 사실 진행의 마지막의 과정에 그냥 뭐 물론 다음 연도에 피드백이 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사실 공동의 목표에서 이 목표를 벗어나지 않고 시도를 해봤는데 그 시도가 썩 뭐 좋지 않았다는 그게 책임감으로 이어지지는 않는 것 같아요. 열심히 했지만은 당연히 좋은 결과가 아닐 수도 있는 것과 책임감 없이 이 사업을 수행했다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 결과적인 부분들은 다음 해에 반영을 해야 되는 부분이지 책임감 있게 한다는 거는 우리가 치열하게 얘기하고 우리가 공익의 목표를 가지고 치열하게 얘기해서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수행한다까지의 과정인 것 같아요. 그거의 결과값은 어떻게 보면 그건 행정이 부담해야 되는 부분일 수도 있고 그걸 왜냐면은 그 다음 또 거버넌스를 열 거니까 물론 같이 또 준비해서 열겠지만 어느 정도는 당연히 그 부분은 재단이 이거 부분에서에 대한 어떤 사업의 운영 방향성이 어떻게 보면 운영에서의 어떤 묘가 떨어졌다거나 뭐 운영 방식 자체와 주체가 조금 부족했다거나 하는 거는 후반부에 논의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시도해보는 거, 책임감 있게 시도해보는 거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케이, 빨리 진행 다른 거 운영하세요.